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티비 아나운서 정은입니다. 제36대 토론토 한인회장 선거가 이번 주 토요일인 오는 23일에 시스템에 따라 오늘부터 정확히 5일 남았는데요. 본격적인 선거에 앞서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어느 후보에게 행사할지 고민하시는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얼티비에선 후보자들을 모시고 공개 토론 시간을 마련해 앞으로 60여 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오늘 공개 토론회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스튜디오인 후보자들 외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세 분이 참관자로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에선 저희가 준비한 질문 외에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직접 동영상과 이메일을 통해 미리 의뢰해 주신 질문들을 각 후보자들을 통해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고 각 후보팀에서 상대 후보팀에게 질문할 내용들을 직접 이 자리에서 공개해 즉석으로 답변하는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 오니까 끝까지 관심 있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양 후보팀에선 상대 후보팀에서 답변할 때 제한 시간 내에선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또 의의 또는 추가 발언을 원하시면 나중에 따로 기회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점 꼭 염두에 두시어 규칙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각 후보자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는 기호 1번 이진수 후보팀이 자리 함께해 주셨고 반대쪽인 왼쪽엔 기호 2번 김글래 후보팀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이진수 후보팀부터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얼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회 36대 회장 후보로 나온 이진수입니다. 1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아의 엄마이자 이번 선거에서 최연소 부회장 후보로 출마하게 된 이수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36대 한인회장 기호 1번 이진수 후보님과 같이 러닝메이트로 나온 김영환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다음은 기호 2번 김글래 후보팀 각자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36대 회장 후보 2번 근래에 보기 드문 김글래입니다. 저는 전문 경영인으로서 경험이 있고 지금은 자원봉사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근래 후보님과 함께 2번으로 출마하게 된 한수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번 조성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그동안 신문지면이나 다른 공개 토론회를 통해서 이미 여러 번 답변을 하셨겠지만 상투적인 질문이더라도 다시 여쭙겠습니다. 자, 두 후보께서는 이번 제36대 토론토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하신 이유를 제한 시간 1분 이내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기호 1번 이진수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 1분입니다. 네, 한인회는 지금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투명한 재정 운영으로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한인사회의 대표단체로서 위상에 걸맞는 운영으로 한인회가 동포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봉사단체로서 역량을 키우고 주리사회의 한인사회에 큰 소리를 내는 전달하는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과거의 경험을 살려 한인회의 기본을 잘 갖추도록 재정비하고 리더십과 경영 능력으로 한인회를 새롭게 도약해 나가도록 동포사회의 지혜를 나가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진수 후보의 답변에 이어서 기호 2번 김글래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답변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일 잘하는 2번 김글래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열정입니다. 46년간의 이민 생활의 경험과 주류사회의 지식을 바탕으로 저희 모든 열정을 우리 한인 동포님들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한인회의 문을 활짝 열고 각종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우리 한인 사회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한인회의 활기를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주류사회의 보수당 후보, 온타리오 컨비니언스 스토어 어소시에이션의 디렉터, 한카침협회 이사장, 그리고 실업인협회 전무를 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한인회를 시스템화이즈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단체로 만들겠습니다. 20년 후에 튼튼한 한인회를 위해서 제가 그 씨를 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회장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나선 양팀 부회장 후보들께 물어보겠습니다. 각자 어떤 계기와 각오로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되셨나요? 자, 먼저 기호 1번 이진수 후보팀의 부회장 후보이신 이수잔 후보와 김영환 후보께서 각각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번에 출마하게 된 계기가 사실 지난 8년 동안 방송인으로서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봉사자로서 그동안 한인 단체에서 숨어서 사실 많은 일을 했는데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한인 커뮤니티에서 좀 더 알게 되었고 그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내용들을 딱 돌아봤을 때 지금은 이제는 좀 우리 1.5세, 2세들이 이제 앞으로 나와서 좀 활동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어렵게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제가 아이들이 셋이 있어서 좀 많이 망설였다가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봤을 때 엄마의 모습이 그냥 맨날 숨어 있는 것보다는 이제 나와서 앞으로 한인 커뮤니티가 어떻게 진행될지 또 돌아갈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발벗고 나서서 하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좋은 엄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김영환 부회장 후보,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인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신 이진수 후보님께서 혁신적인 일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해서 제가 한인의 부회장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34대 부이사장을 할 때 제 개인적인 사업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못했는데 이번에 제가 2달 전에 저의 사업을 정리한 끝에 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전 시간을 한인에 봉사하기 위해서 이번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혹시 당선이 되시면 꼭 그 약속이 실천이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기호 2번 김근래 후보팀의 한수지 부회장 후보와 조성욱 후보도 제한 시간 1분 이내로 이번 선거 출마 동기와 다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출마 권유를 받았을 때 굉장히 망설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한인회에 깊이 연관돼서 일해본 적도 없었고 그리고 한인회를 잘 알지 못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몇 번 거절을 드렸는데 자꾸 몇 번씩 만나게 되면서 회장 후보님께서 제시하시는 비전이 저는 사실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정보를 배경으로 제가 한인회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었고 거기에 어떤 우리가 할 일이 있는가를 계속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열정을 보여주시고 저는 그런 것에 처음에 감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할 일에 대한 우리가 시스템화 시키는 것에 대한 도움을 줄 수도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인 사회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서 앞으로 큰일을 하시겠다는데 제가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자, 다음 조성욱 부회장 후보,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I am very proud to be a Korean Canadian. I love to serve my Korean community, to continue to reach out to the young professionals and younger generations and let them know who we are and what we have to offer. At the moment, KCCA is targeted to middle-aged and older generation Koreans. I want to open KCCA up to the entire community of all ages. I believe KCCA has potential to grow. For example, we to make plans to open up a Korean museum, showcasing the arts and history of our Korean heritage, and offer free translation services, and also to offer free smartphone classes for our seniors. Since we live in a diverse country, we need to open our minds and be aware of unspoken problems that's affecting our community. I, along with other second-generation organizations, would like to educate and help the Korean community. 네, 발언 시간 끝나셨습니다. 여기까지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기호 1번 이진수 후보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이번 선거의 공약으로 현 한인회관의 노후 대책에 대해서 검토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참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과 대안들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제한 시간은 3분입니다. 제한 시간 이내로 답변해 주십시오. 노후 대책 검토 문제는 현재 건물 상황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얘기했던 부분처럼 건물이 좀 나이가 먹어서 지붕 공사 문제도 그렇고 또 포장 공사, 조경 공사, 냉난방 시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고요. 지금 한인회 간에는 전선의 배선도, 수도 간의 배선도 이런 것도 지금 잘 비치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하고 의논을 해서 충분히 파악을 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선별적으로 어느 것을 먼저 개보수를 해야 될지 선별을 해보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답변 다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기호 2번 김근래 후보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진수 후보에 반해서 기호 2번 김근래 후보께서는 한인회관을 이전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히면서 공약으로 처음에 내걸으셨습니다. 사실 2년이란 짧은 임기 내에 실현되기 힘들 거란 그런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을 세워놓고 계신가요? 답변 제한 시간은 마찬가지로 3분 이내입니다. 네, 저는 한인회관 이전 추진 준비를 생각하고 있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한인회는 교통이 불편하고 건물이 노후해서 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2017년에는 6만 8천 불이라는 보수비가 들어갔고 이 6만 8천 불은 전체 한인회 시출의 13%에 해당합니다. 제 계획대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요 하면 우리가 수용 불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안전에 오염하기 전에 저는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팀은 여러분들이 한인회를 쉽게 이용하고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인회의 컬처럴 센터로서의 역할과 그리고 여러분이 즐기시는 커뮤니티 센터의 그런 기능을 함께할 여러분의 집을 찾아보겠습니다. 곧 이사들을 중심으로 추진 분과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에 지방단체장들과 그리고 전문인들을 초청하여 특별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타운홀 미팅을 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장래 추후 이전을 위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기초 작업을 하겠습니다. 갑자기 옮긴다는 것보다는 미리 조사를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Will? To relocate the KCCA requires tremendous amount of planning and time. We plan to create a special committee, and this will be hand-selected for one of the top members of our city of Toronto, and this will consist of commercial contractors, commercial real estate agents, building inspectors, financial brokers, and lawyers. 저희가 한인회관 이전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당장 한인회관을 임기 2년 이내에 옮기겠다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굉장히 오해들을 많이 하시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두 다 알고 계시고 동의하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단계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이 2년 이내가 아니라 4년, 5년, 6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저희는 그 씨앗을 저희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항상 그 지금 말씀하신 저희 그 분과위원회, 추진위원회, 특별위원회 이런 위원회들 말고도 저희의 그 공약 중에 하나인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취지는 뭐냐면은 상시적인 상담 전담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을 항상 수렴하고 그리고 경청하고 그리고 추진회에 전달하는 일들을 한인회에서 꼭 도와서 적극 협력하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한인회가 앞으로 이전이 왔을 경우에 어떻게 움직이면 좋아야 하는지를 계획을 세우고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네, 발언 시간 지났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아주 예민한 사안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미 공개된 바에 따르면 많이 공개된 바와 같이 현 한인회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갖고 계신지 두 후보팀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먼저 기호 2번 김근래 후보팀에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제한 시간은 역시 3분입니다.
예, 제가 먼저 한인회의 현 재정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문제 해결 방안을 우리 후보님께서 제시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현 재정 상황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말을 하자면 2018년도는 아직 결산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2017년 총회록의 내용을 가지고 그 감사 보고서에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2016년도에 보고된 손실이 73,018불 그리고 2017년 저희가 알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최후의 제일 마지막의 손실이 75,152불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팀은 그 한인회의 재정이 어려움을 알고 있는 분과 또 경영에 경험이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10만 동포들의 한인회 참여 의식을 고취하고 회비를 폐지하고 일반 회원을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한인회의 문을 활짝 열어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여러분들을 많이 참석하게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석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관심을 갖게 되고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은 참가자가 많아지면 행사 수입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수입도 증가하고 감사 도네이션도 자연히 증가합니다. 우리 일반 회원이 10만으로 증가를 하면은 우리 한인회는 10만 명을 대표하는 명실공히 10만 명을 대표하는 한인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10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정부에 그랜트를 신청하면은 그랜트 수입도 증가합니다. 우리 한인회는 비영리 단체이며 연방정부의 자선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와 자선단체의 주 수입은 도네이션과 그랜트입니다. 사회에 책임을 지고 대중의 신뢰를 받아 그 수입을 증가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향후회나 동창회 같이 회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자선단체입니다. 퍼블릭 머니, 즉 도네이션 수입으로 운영을 하도록 탈바꿈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론토 치매협회는 그 수입이 5.7밀리언에 달하는데 그중에 67%가 퍼블릭이 내는 일반 도네이션이고 26%는 정부에서 받은 그랜트입니다. 이 둘을 합하면은 93%라는 수입이 대중하고 정부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한인회는 도네이션이 12%에 불과하고 그랜트는 14%에 불과해서 총 26%입니다. 이 수입을 올리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발언 끝나셨나요? 네, 그럼 기호 1번 후보님께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이진수 후보팀에서는 어떤 대안들을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 들어볼까요? 마찬가지로 3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대 후보팀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인회는 우선 비영리 단체, 자선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금 내지는 그랜트 이런 부분에서 재정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약간의 지원금이 있는 거로 돼 있고 또 캐나다 정부도 일부 재정 지원을 하고 그랜트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 있는데 회비를 없앤다고 해서 어떤 기부금이나 재정 수입이 늘어난다고 보지는 않고 회비는 우리 한인회를 이뤄나가는 스케이털론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회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재정에 관해서는 상당히 그 재정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동포 단체에서 구성하고 있는 것은 펀딩 그룹을 좀 만들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리더 그룹을 형성을 해서 한인회가 과연 어느 만한 자금과 어느 만한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모아야 되느냐 이런 데 대한 순수한 민간 자금의 동원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과 특히 이사회가 이러한 재정 증진의 방안도 충분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추가 발언하실 후보팀에서 없으신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 얼TV에서 특별히 준비한 시간인데요. 저희가 사전에 이메일을 통해 접수받은 질문들을 영상을 통해 직접 들어보고 저희 후보자께서 직접 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준비한 영상 한번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최성학입니다.
한인회 운영을 이제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지금 나오신 마당에 그럼 한인회라는 단체의 성격이라고 그럴까 이게 미션이 되겠죠.에 대한 이해가 잘 돼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걸 아시려면은 한인회 물론 정관이라든가 그런 걸 아셔야 되겠지만 한인회 정관이 어떤 전체 캐나다 비영리 단체법에 저촉을 받고 그 단체법에 의해서 운영되는지 코퍼레이션 액트가 있습니다. 여기 캐나다에 그거에 대한 그 이해도 가지고 계신지요? 네, 질문 다 두 후보님들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잠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인회의 성격, 즉 미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리고 한인회 정관에 영향을 주는 비영리 단체법, 즉 코퍼레이션 액트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고 계시는지 우리 후보자들께서 먼저 기호 1번 이진수 후보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제한 시간은 3분입니다. 네, 한인회는 대표성입니다. 여기 우리 한인회 이름이 뭐로 되어 있냐면 The Constitution and Bylaw of Korean Canadian Cultural of Metropolitan Toronto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한인회 정관이 있고 한인회 회칙이 둘로 나눠져 있는데 정관을 이해를 하셔야 저희들이 한인회를 운영하시는데 모든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정관과 회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인회 정관에는 우리가 목적이 되어 있는데 그 목적 안에는 한인회관을 정회원들에게 공유를 하고 또 이민을 오신 이민자들에게 영어권을 우리가 영어를 가르쳐드리고 또 여기 이곳에 태어나신 2세들에게 또 우리가 한국말을 가르쳐주고 또 한국에서 이민을 오신 분들에게 우리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창업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한인회 정관의 목적입니다. 또 저희들이 한인회에는 이사회와 또 디렉터로 되어 있는 집행부가 있는데 이사회와 집행부는 참 많은 Code of the Construction이라 그래가지고 행동 강령이 있는데 여기에는 도덕성이 따라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이사회에서는 이사회 나름대로의 이사들의 책임도 있지만은 또 회장으로서의 회장으로 된 도덕성에 대한 과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서 한인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한인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약에 저희들에게 그런 한인회를 갖다가 열성을 하게 되면은 이런 한인회 이사회와 디렉터에 대한 모든 것을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인회는 비영리 단체이기도 하고 charitable organization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정 운영이 이 CRA Canada Revenue Agency에 정확히 보고를 해야 되고 그 기부금에 대한 용도와 입금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Not-for-Profit Organization Act에 우리는 충실히 그 임무와 책임을 가져야 될 것이고 Charitable Organization에서는 우리 체리티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는 Conflict of Interest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Code of Conduct입니다. 이러한 데에 이사들이 책임을 갖고 또 한인회는 한인사회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유지해서 한인들의 대표성과 캐네디언으로서의 그들과의 유대관계라든가 대정부 관계, 한국 정부와의 관계도 충분히 고려해서 대표성을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한 시간 내에 발언 잘 해주셨고요.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호 2번 김근래 후보팀이 생각하시는 한인회 미션과 또 코퍼레이션 액트에 대한 이해는 어떤 건가요? 마찬가지로 제한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네, 한인회는 온타리오 정부의 비영리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고 연방 정부에는 자선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서는 비영리 단체는 보고서 폼이 T2이고 체리티의 그 보고서는 T3010입니다. 우리 한인회는 한인의 친목을 도모하고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또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고 또 젊은이들에게 우리 한인의 얼을 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사회에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와 자선단체의 특징은 책임감이 있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하고
신뢰성이 있고 정직해야 되고 개방성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희 이문이 나면은 그 지도자나 구성원들이 나눠 갖는 것이 아니고 한인회의 궁극적이고 사회적인 목적을 위해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부자나 자원봉사자나 프로그램 수령자에게 그 시간과 돈과 신념을 투자한 분들한테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침해협회에서 일을 할 때의 경험입니다. 작년 가을에 페더럴 거버먼트 CRA에서 인컴 텍스 어디터가 나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교육을 받았는데요. 모든 서류의 준비 상태를 관해서 교육을 받고 결과로 평점은 98점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드릴 질문은 양 후보팀에서 모두 내놓은 공약 중 하나인데요. 한인회에 대한 차세대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을 구상하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기호 2번 김근래 후보팀 답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제한 시간은 3분입니다. Over the past 2 years, I've established relationships with the 1.5 and second generation organizations. We have 10 of them actually we're working with right now. A few, just to mention a few, Korean Canadian Lawyers Association, the Women's Association, the Scholarship Foundation, the Adoptee Association, the Professional Women's Association, Woody Maum, Autism in Mind, Korean Students Association of Canada, and Alpha Education. Now, along with I myself, along with these other second generation organizations, we want to educate and help the Korean community and understand more about gender equality and mental illness. Partnered with these organizations, we want to build up a network and act as a hub to help redirect the Korean community to the right organization. We will continue to move forward and build our network as these young professionals in hopes of a better future for our kids and grandchildren. As I mentioned earlier, I want to mobilize mental illness awareness within our community. Did you know that 1 in 5 suffer from mental illness? For most Koreans, the topic of mental illness is too embarrassing or shameful to discuss. Partnered with a few 1.5 and second generation organizations, we can educate and spread awareness of mental illness. Let's encourage our Korean community and speak freely about mental illness and show support that's all affected. 예,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혹시 다 알아들으셨겠지만 지금 조성욱 부회장께서 언급하신 여러 단체들 중에는 여성회, 한인장학회, 체육인협회, 양자회, 자폐협회, 한인변호사협회 등등 많은 단체들이 지금 영 제너레이션에 의해서 지금 러닝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저는 많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었지만 윌 조 부회장님께서 지난 35대를 부회장으로 지내시면서 그 네트워킹을 다져놓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약에 36대 회장단으로 결정이 난다면 윌 조 부회장께서는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뿌려놓은 씨들을 수확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 싶어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미 주류 사회에 이렇게 많이 진출해 있는 저희 전문가 그룹 그런 분들을 모두 포함하는 큰 네트워크를 결성해서 그 네트워크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어린 2세, 3세들이 주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발판을 마련해주고 교류의 장으로 삼아보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상대 후보팀인 기호 1번 이진수 후보팀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마찬가지로 3분 이내로 해주십시오. I also want to thank Willie Cho for sharing his information, and I think at the same time I want to mention something really quite important. I think at this point, I think out of a lot of the people that have been involved with KCCA, especially for 1.5 and second generation Korean Canadians, what I've been hearing from the community is the fact that I hear I heard a lot of disappointments between the Korean Canadian second generation Korean Canadians and the first generation Korean Canadians. I feel like there's a huge gap there. I understand that with different organizations being part of the collaboration of
wanting to make KCC better, I think there's something more important. I think that number one, I think that we need to mend the misunderstandings that are happening between the first generation and the second generation. I think that the first thing we need to do is open the hearts of the second generation Korean Canadians. Out of the people that I've spoken to that have been involved with the Korean Canadian community in the last 5 to 10 years, a lot of people have told me they don't want to be involved anymore. That's what they have told me. And I said, why? Why do you not want to be involved anymore? And then the thing I'm hearing from them is the fact that they're just disappointed and they feel hurt that the older generations are using them for their professionalism. And I feel like that's something that we need to kind of go over with before we can connect with different organizations and see where the problem has arisen, and then to be able to go on the actual issue that's being created. I don't think we have a problem with connecting with different organizations. I think we have a problem communicating. And I think that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first generation, the 1.5, and the second generation is extremely disappointing. I think that's the word I'm gonna keep going with, because and I'm not here to say who's good and who's bad. I'm just trying to say that there are so many just the misunderstandings that's been happening the last several years, and being able to come out here and say this it's been hard for me. At the same time, I think that there's something that we have to do together to make these misunderstandings mend and be able to go over to the next step. I think that's what we have to do first.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양 후보팀에 이미 1.5세, 2세가 속해 계시기 때문에 당장 이제 본인들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꼭 다 실천이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인회 사무장이나 사무국 직원 또는 이사진이 한인회장 당선자의 최측근이거나 또 보훈 인사라는 의심을 사면서 대내외적으로 갈등이 야기되기도 했는데요. 한인회 사무국 직원이나 이사진은 과연 어떤 자격 기준으로 구성이 되는지, 또 앞으로 만약에 이제 회장단이 되신다면 어떻게 구성하실 계획이신가요? 그 방안을 각 후보팀에서 3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호 1번 이진수 후보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한 시간 3분 시작합니다. 우리 한인회의 업무량에 대해서 직무 분석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 직무 분석을 한 거를 보면 제가 한인회장을 할 때에 최소한도 4명의 인력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업무를 하면서 직무 분석을 해서 업무 매뉴얼도 만들었고, 그 업무 매뉴얼에 의해서 모든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그리고 사람이 자꾸 바뀔 수도 있는데 바뀐다 하더라도 업무 스탠다드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현상을 만들었습니다. 사무장의 경우는 제 인척을 써본 적도 없고요. 그럴 생각도 없고, 앞으로도 사무장은 상당히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뽑을 때는 뽑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무장이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우선 사회학 내지는 이 봉사단체를 위한 그 과목을 공부한 분들을 중심으로 채용을 했고요. 그 외에 2분 더 우선 고용을 했었는데, 그분들은 나름대로 HR을 공부한 분들이라든지 회계학을 공부한 분들, 이런 분들을 했습니다만 한인회의 재정이 그렇게 풍부치 못해서 많은 봉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관계로 지속하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4명까지 제가 인원을 늘려보려고 했는데 3명까지는 늘렸고, 1명에 대해서는 좀 파트타임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 외에 봉사자들도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그 봉사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퀄리피케이션을 해서 뽑아서 쓰고 있고, 그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한인회에서 일하는 봉사의 보람도 느끼고 그들이 나중에 한인회의 백번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사진에 관해서는
아까도 뭐 언터리 액트에 관한 얘기도 나왔고 정관에 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이사회 운영 회칙도 있어서 그 회칙에 맞는 분들이 이사회 운영이 될 것입니다. 이 오가니제이션은 회장이 주인이 아니고 이사회가 그 오가니제이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재정 문제도 그렇고 운영 문제도 그렇고 재산 관리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이사님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사님들을 우리가 선임할 때는 직선제로 하지를 못하고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사 선임위원을 이번에도 아마 상대 후보팀에서 2분, 우리 쪽에서 2분에서 4분이 설정되어 있고 회장단 3명 해서 7명이 이사를 네, 죄송합니다. 뽑게 됐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발언 시간, 제한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네, 나중에 혹시 발언하실 기회가 추가적으로 주어질 테니까 그때 나머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진수 후보팀 답변에 이어서 기호 2번 김근래 후보팀의 답변을 이번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3분 네. 이내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전직 회장을 하신 이진수 회장님의 아주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저희 사무국 직원에 관한 규정은 우리 회칙과 인사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임기입니다. 우리 회장의 임기는 2년이지요. 네, 그리고 매번 회장이 바뀌면서 거기에 사무장이나 직원들이 바뀌기 쉬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무장이나 직원들이 바뀌지 않고 10년, 20년을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업무의 지속성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여기에 시니어나 일반 자원봉사들을 선정해서 사무일을 돕도록 하겠고요. 저도 사무실 도우미도 해보았고 나무도 심어보았고 청소 봉사자도 해보았습니다. 우리 여러 동포님들도 나오셔서 봉사에 많이 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는 보람이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카침협회에서는 모든 분들이 다 자원봉사자이고 자원봉사 선생님들입니다. 40명이나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사회에 책임진다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나와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진에 관한 얘기는 저는 이사님들은 우리 단지 한인의 지도자들을 모셔서 하고 그리고 지역별, 전문 직업별로 유능한 분을 선정해서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활성화하겠습니다. 그 각 분과위원회에 사명감과 책임감과 권한을 따로 주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젊은 세대의 이사를 영입하도록 하겠습니다. Since Mr. Kim is very open-minded, he has a lot of second generation, 1.5 generation Koreans on his side, and that believe in his platform. With that said, we plan to bring on. We have a lot of eager second generation, 1.5 generation Koreans that are eager to come on board and to share what they can do for us and what we can help each other out here. 네, 일단 저는 이진수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거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수행하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요. 지금 질문은 어떻게 앞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못 들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부회장 후보로 이제 영입이 되면서 제가 한인회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면서 또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점은 지금 말씀하셨던 HR 매뉴얼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정책들에 대한 매뉴얼이 저희가 찾으면 조금씩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아쉬웠던 점은 그것이 전달이 안 되었다는 죄송합니다. 점입니다. 발언 시간 제한이 다 끝났습니다. 자, 나중에 추가적으로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 역시 저희가 준비한 동영상으로 준비한 시청자 질문을 듣고 두 후보팀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잘 듣고 각 후보들이 생각하는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죠. Pertains to people who are in my shoes. I believe there's a growing population of Korean Canadians who are becoming very key members of the Korean society in Toronto. Second generation kids, 1.5 gens like me, or even non-Koreans who are highly interested in Korean culture actually have a very low engagement level with the KCCA. In fact, there's actually a very low population of these young adults who are engaged or are participating in KCCA related events. I would like to know how you would like to
I'd like to know how you're going to fix this issue, how you're going to fill in this gap, and how you're going to have this separation in communities to be actually one to represent the Korean community that is in Toronto. Eager to hear your answer. 저에게 귀를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 들었습니다. 자, 질문 다 이해하셨나요? 네,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1.5세, 2세 등 유능한 한인 차세대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이 높지만 막상 한인의 행사나 프로그램에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그럼 이들을 한인회에 적극 참여시킬 해결 방안이나 기성세대와 차세대 간의 그 세대차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번엔 기호 2번. 김근래 후보팀에서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 3분 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질문도 영어로 해주셨는데요. 답변도 영어가 편하시면 영어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Yes, that is a serious issue that we're actually facing right now. Is the barrier, is the bridging the gap. It is so the answer to that would be to continue to engage, building relationships with between the second generation 1.5 and the first generation, and to learn and understand each other. This will not be overnight that we can do. This will take some time to build and to adapt that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On top of that, we're willing to open up all of our resources to the second generation 1.5 to help them out. So basically, if we were help us help you, and that's what we're here for. We open our arms wide open, and we'll be willing to help you out in any way possible.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향하는 그 플랫폼 중에는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영 애덜트들이 한인회에 직접 다가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 애덜트들은 지금 수잔 씨께서 겪고 있는 것처럼 아기가 어린 엄마들도 있을 것이고 자기 일에 너무너무 바쁜 전문직 종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인회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그분들 한 분 한 분 컨택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트워킹을 통한 서로 도우면서 한인회가 그분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끼리 서로 플레이하실 수 있는 장을 한인회에서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그라운드를 마련해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엄마들은 사실은 그룹이 생겨도 그렇게 쉽게 뭉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역시 아이를 키워봤고 제가 생각했던 그 커뮤니티의 역할 중에 하나는 그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곳들이 따라다니는 거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저희가 콜라보레이션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무슨 한글 학교를 지금 예를 들겠습니다. 한글 학교를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한인회에 와서 같이 하시면 한인회에서는 봉사자를 모집해서 그 아이들을 봐주는 그런 커뮤니티를 이렇게 같이 도와서 협력해 나가는 게 저희는 진정한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생각하고 그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한인회가 조금 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었으면 하고 저희는 지금 이 모든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기호 2번 김근래 후보팀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기호 1번 이진수 후보팀 답변해 주시죠. 역시 3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아까 전에는 영어로 했기 때문에 이번엔 또 한국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참 1.5세, 2세 문제 때문에 참 지난 한 달 반 동안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가장 우선적인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해를 푸는 관계라고 제가 일단은 말씀을 아까 드렸었는데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1세 어른분들께서 저희 1.5세와 2세들이 끼어들 수 있는 만한 자리를 만들어주시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정말 열심히 정말 헌신하셨고 정말 저희 커뮤니티를 만들어주시고 저희가 또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먹고 자랄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일들 가운데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젊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주는 것에 대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제가 8년 동안에 저희 남편과 이제 방송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지 얼마 안 됐고 경영한다 뭐 어떤 회사를 운영하고 이런 거에 대한 지식과 익스피리언스가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른들이 저한테 대했던 건 아직 어린데라는 그런 사고 방식 가지고 저희한테 대했던 걸 굉장히 많이 느꼈었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너는 아직 더
익스피리언스를 쌓아야 돼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1.5세 2세들이 인버브를 못하는 게 마음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들 코리안 캐네디언으로서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크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별로 이렇게 넓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꼭 직책이 있어야만 저희가 이렇게 봉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도 저는 참 아쉬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꼭 부회장 타이틀이 없어도 저는 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엄마로서 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각자 맡은 일에서 봉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개인적인 사심으로 가지고 하는 것보다 본인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하는 것이 내 커뮤니티에 또 내 자신에게 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제대로 알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 한 번 바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실질적으로 도전을 한다면 저는 1.5세 또 2세들이 그런 마음들을 같이 해준다면은 당연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에 어르신들께서 좀 마음을 넓게 저희가 실수를 하더라도 무너지더라도 좀 인내를 하시면서 저에게 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양쪽 후보팀에서 참 진정성 있는 그런 답변을 한 그런 흐뭇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답변해 주신 대로 제36대 토론토 한인회에선 꼭 실천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뜨거운 관심을 갖고 저희한테 문의도 참 많았는데요. 기다리신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각 후보팀에서 상대 후보팀에게 직접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즉석해서 이 자리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 답변은 3분 이내로 정리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대팀이 답변 시에는 중간에 뭐 이렇게 끼어드신다거나 아니면 반박하지 마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나중에 따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양쪽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호 1번 이진수 후보팀에서 준비한 질문을 기호 2번 김근래 후보팀에게 해주십시오. 1분 이내로 해주시면 됩니다. 작년 11월 경에 재배동포 재단의 전직 회장단 또는 아마 현직 회장단에서 50만 불의 지원금을 신청했다는 정보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전직 회장단에서 아마 준 정보로 알고 있는데 동포재단의 그러한 프로세스를 알고 계신지 또 과연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즘에 그 2번 후보팀에서 1번 후보팀에 대한 음해와 허위 사실 유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회장이 지시했거나 모의했거나 이런 데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신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파악되셨죠? 답변 되시겠습니까? 자, 답변은 기호 2번 김근래 후보팀에서 3분 이내로 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재외 동포재단에서 작년 11월 달에 공문이 와서 그 각 건물을 수리하는 우리 재외 한인단체의 그 회관이나 이런 데 건물을 수리하는 데에 그 업투 50만 불까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공문을 저는 한카 치매협회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카 치매협회에서도 그 건물 수리는 아니지만은 약간의 돈을 신청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떤 것이었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지 지시했거나 모의를 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지시하거나 모의를 한 적은 없고 저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참모도 아니고 그것은 제가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답변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제가 다시 물어도 됩니까? 네, 아직 시간이 이제 나중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은 다 끝났고요. 네, 주어지신 답변 시간 3분 이내 답변을 하셨는데 추가 발언하실 건 없으시죠,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기호 2번 김근래 후보팀에서 준비한 질문을 상대팀인 기호 1번 이진수 후보팀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마찬가지로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1번 이 후보님 팀에서 여러 번 내보내셨던 광고를 좀 다시 세세하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저희는 참 공감이 가는 공약들이 많이 있었고 저 나름대로는 저희랑 조금 비슷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제 눈에 띄었던 것은 리스토어이라는 그 단어 중에 두 번째 R
뒤에서 두 번째 있는 글자의 리스토어에서 릴로케이트 패실리티라고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한인회관 이전인데 어떤 의미를 담고 그 공약을 써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파악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기호 1번 이진수 후보팀에서 답변 3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그 회관 이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을 때 저희가 이제 공약을 여러 가지를 나누면서 회관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회관이 지금 노후가 많이 됐고 지금 뭐 공사도 필요하고 또 이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봤을 때 저희가 후보자로서 감히 이걸 옮기겠다 말겠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장 후보님하고 또 부회장 후보님께 저희가 단어를 선택할 때는 오픈 마인드로 단어를 선택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서 회전 이전을 할 수도 있고 공사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뭐 정말 그 회관 안에 있는 그런 재정 문제라든지 그리고 회관 자체 건물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갔을 때 무슨 문제들이 있을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플랜 A와 플랜 B 이런 것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무작정 그냥 릴로케이트 하자가 아니고 또 무작정 그냥 고쳐서 쓰자 이게 아니라 이것이 될 수 있고 저것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거에 대한 공약을 저희가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플랜 A가 될 수도 있고 플랜 B가 될 수 있고 그건 저희가 들어가 본 후에 결정을 해야 된다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호 2번 김근래 후보팀 답변 충분히 이해해 주셨나요? 잘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사실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많은데요. 제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지금 답변을 사실 3분 이내로 짧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추가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양쪽에 공평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후보팀에게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 각각 1개의 질문으로 1분 이내로 다시 진행을 하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답변도 3분 이내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럼 먼저 어느 팀에서 먼저 준비를 주실까요? 그러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는 기호 2번 김근래 후보팀에서 즉석에서 상대 후보팀인 기호 1번 이진수 후보팀에게 추가 질문 하나 더 해주시죠. 마찬가지로 1분 이내로 제한 시간 1분 이내로 해주시면 됩니다. 예, 제가 아까 이진수 후보님의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좀 퀘스천이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그 한인회관의 문제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개보수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임기를 지금 2번을 지내셨는데 혹시 그 안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는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를 궁금합니다. 네, 질문 이해되셨나요? 지금 네. 내가 뭘 더, 그러니까 한인회장을 끝나고 뭘 했냐는 걸 여쭤보시는 건가요? 네,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역 한인회장으로 재직 시에 2대에 걸쳐서 연임을 하셨잖아요. 32대, 33대. 그 재직 당시에 한인회에서 어떤 회장직을 겸임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업적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왜곡된 것 같은데 여기서 말씀하시면 네네, 제가 다시 한번 네네. 말씀드릴게요. 지난 2번의 임기를 거치셨는데 아까 이제 개보수 할 것이 너무너무 많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임기를 거치실 동안에 개보수는 어떤 정도까지 파악이 됐는지 그리고 네네 당시에 그리고 앞으로 한 번 더 임기를 하시게 되시면 그것을 어떻게 더 발전을 시켜 나가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는 뭐 한인회가 워낙 건물이 한 70년, 60년 가까이 된 건물이 돼서 노후가 많이 되죠. 그 당시에는 그랜트도 많이 받았고 한인 사회에서 펀드레이징도 좀 많이 받아서 보수를 되는 지금 플로어도 깔았고 2층에 얼티비 있던 자리 다 새로 리노베이션했고 거기 보시면 지금 3층이 한인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3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3층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철수하고 하면서 그런 걸 다 공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대로 상당히 개보수가 돼서 건물이 건실해졌죠.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요즘 한인회를 좀 들락거려 보니까 내가 써놓은 글씨가 아직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 상태가 보수된 적이 없는 그런 흔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좀 많이 헐었는데 시기가 가면 건물도 나빠지고 뭐 허물어지죠. 뭐 아스팔트도 지금 거의 깨져가죠. 뭐 루핑 공사는 옛날부터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했고요.
지금 이 강당에도 많은 개보수가 필요하고 조명 시설, 그 당시에 오디오 비디오 다 했습니다만은 지금 오디오 쪽이 좀 많이 좀 이렇게 무너져 내렸고 이런 부분이 있고 제가 있을 때 없었던 그런 유리가 깨짐 현상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게 게라지 쪽에 유리가 왜 깨지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유리를 많이 깨져 있는 것 같고 조명도 많이 나빠진 것 같습니다. 강당 같은 경우는 많은 시설이 있음에도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데 특히 무거운 의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상당히 좀 교체해봐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개의 질문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공정한 질문을 위해서 진행을 위해서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기호 1번 이진수 후보팀에서 상대 후보팀인 기호 2번 김근래 후보팀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I just wanted to ask a question to Willie. I keep calling you Willie because your name just sticks right to my tongue. So, I just have a question. What concerns me a little bit is I know that you said that you work a lot with the second generation Koreans, but what I wanted to ask is how are you going to be able to connect the 1.5, the second generation, and the first generations? The way you are presenting yourself right now, I feel like there needs to be a little bit more of the language. I think you have to break through the language barrier of speaking Korean, and I'm just curious to know how will you go forward with being able to communicate with Koreans, not just in English, but also in Korean. Because that's what concerns me because I teach second generation and third generation Koreans, and I see a lot of them being able to speak Korean in this state of 2019, and that really concerns me a little bit. And I'm just curious to know what are you going to be 발언 doing? 시간 제한 지났습니다. 자, 이미 충분한 질문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일조 조성욱 후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은 영어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3분 이내로 충분한 시간 동안 해주시면 됩니다. That's an excellent question. Thank you. So we will actually plan to create a committee. And just like you mentioned as well, we had planned to create a committee and English speaking and also Korean speaking to engage in building relationships. You know, you have to keep in mind as well, we are living in Canada. So we cannot just speak solely all Korean. So we have to keep our minds open, and might it be including non-Koreans as well in this committee that's Korean speaking. So we need to keep our minds open. We do live in Canada, and we need to keep our we also need to the barrier between the first generation and the 1.5 and the second, that is a obstacle. But like I said, within time, with this new committee that I plan to create, we will try to build down that wall and create that open communication barrier as well. Thank you. 네, 기호 1번 이진수 후보팀의 아직 시간 남았네요. 네, 계속 발언 이어주십시오. 네. 저는 이제 이수연 후보께서 질문해주신 그 갭이라는 것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분명히 갭은 있습니다. 근데 그 갭은 꼭 저희가 뭔가를 채워 넣어야 할 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1세대로 끌어올리는 작업은 정말 사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생각했던 바는 어떤 거냐면 저희가 2세와 2세끼리 만남의 장을 좀 열어주면서 자연스럽게 그 갭이 녹아 없어지는 형태가 되면 좋겠다. 저희는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2세가 2세를 만나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 열린 한인회를 만들고 싶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이수연 후보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 주셨나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추가 발언하실 건 없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이메일로 접수된 시청자 질문 시간인데요.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 요양원 인수가 현재 그 한인 사회에서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요. 얼마 전엔 한인회와 노인회가 함께 청원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자, 두 회장 후보가 만약 지금 현역으로 한인 회장이시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먼저 기호 1번 이진수 후보팀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은 3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인 회장으로 이 무궁화
양로원 문제를 거론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한인회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노력을 안 하면 또 한인회도 아니고 그런 입장인데 지금 무궁화 양로원 문제는 원천적으로 돈의 흐름 때문에 생긴 문제가 여기까지 온 결과가 됐는데 어렵사리 많은 동포들이 모금을 해서 여기에 비딩을 해가지고 다시 찾아오자라고 하는 비장한 운동을 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입장은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이런 너싱홈이 오도록 해달라는 청원을 하고 있는데 이 청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지만 조금 더 참여를 하셔서 우리 사회에 우리의 그 너싱홈이 오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인회가 저도 우리 시니어들을 위한 널싱홈, 제가 뭐 직장 다닐 때도 그렇고 일본인들하고 친하게 지낼 때 미모지 그 모미지라고 하는 단풍이라고 하는 일본의 그 널싱홈에들 자주 가봤는데 그 참 부러웠죠. 우리는 여기서 이 건물 때문에 많이 힘들어 왔고 했는데 그래도 60배들을 우리가 유지해서 앞으로 이것이 120배, 300배 늘어나서 10만 이상이 되는 우리 동포 중에 거의 40%가 아마 시니어 파퓰레이션으로 지금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너싱홈에 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이것이 만약에 어려운 문제로 봉착한다면 우리는 한인 사회에서 저는 어느 한때에는 이 교회 단체하고 협의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단체에서는 이러한 너싱홈을 만드는데 적극적인 모금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거는 제가 지금 뭐 밝힐 얘기는 아니지만 교회 협의회 분들하고 너싱홈에 대한 진정한 우리의 것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실패와 성공의 선상에서 한번 더 다르게 회복하고 또 이것이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자, 같은 질문입니다. 기호 2번 김근래 후보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정해진 시간이 3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무궁화 예영은 우리 한인 여러분들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해결 방안을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페티션을 받아서 신청을 하는 방법이고요. 페티션은 주로 온타리오 레지슬레이티브 어셈블리에서 그 세션을 시작할 적에 각각 MPP가 그 청원서에 맨 밑에 사인을 하고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청원서를 여러 사람의 청원서를 하나로 받아가지고 10,000명 거를 보내주는 것보다는 청원서를 GTA의 40명 MPP들한테 따로따로 받아서 주면은 그것이 효과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그 어셈블리의 미팅 세션에서 프라이빗 빌로 법을 바꾸는 것을 선정합니다. 그 영리 단체는 비영리 단체의 양로원을 살 수 없다는 이런 항목을 집어넣어서 법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당에서는 어떤 법을 바꿀 적에는 각 당의 캐커스에서 상의를 해가지고 자유당이면 자유당, 보수당이면 보수당 그 당의 그 빌로 의견으로 해서 내보내서 그 법을 바꾸는데요. 이런 경우는 우리 같은 이런 경우는 프라이빗 빌로 해가지고 상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MPP들이 가서 저희가 어떤 우리 지역의 어떤 일을 도와달라고 했을 경우에 뭐 이게 다리를 나와달라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자기 지역의 MPP한테 가서 페티션을 주고 그분한테 부탁을 하면은 자기한테 투표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가지고 가서 레지슬레이티브 어셈블리에 가서 그것을 상정을 합니다. 우리가 40명의 MPP들이 프라이빗 빌을 올려서 그 법을 바꿔달라. 프라이빗 오거니제이션인 논프라이빗 양로를 살 수 없다는 것을 했으면은 더 큰 효과가 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죄송합니다. 자꾸. 말씀해 네, 주십시오.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1분여 남았습니다. 네.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로비 능력을 저는 이 부분에서도 좀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경로를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절차를 지금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다고 저는 계속 주변에 같이 일을 하면서 느끼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패티션이나 뭐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지금 현재 있는 200명, 300명 회원이 아닌 10만을 저희 정회원으로 만들어야 될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비를 폐지하고 10만을 대표하는 한인회로 거듭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양 후보의 어떤 그 무궁화 요양원 우리의 꿈이죠. 무궁화 요양원 인수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잘 들어봤습니다. 고견 잘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앞서 제가 안내를 해드린 대로 지금까지 제가 쭉 질문을 진행해 오면서 답변을 양 후보 간에 해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보충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추가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미처 이렇게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갑자기 생각이 나시는 게 있으시거나 추가로 또 호소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계시다면 각 후보팀에게 공정하게 3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후보팀 다 말씀하실 거죠? 라스트 코멘트인가요? 아닙니다. 나중에 또 호소하실 부분이 있으시고요. 추가로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은 지금 시간 활용해서 3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있으신가요? 자, 그럼 먼저 기호 2번 김근래 후보팀의 부회장 후보이신 한수지 부회장 후보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저희 시스템의 부재에 관한 부분입니다. 한인회를 알면 알수록 시스템이 여기도 있었네, 저기도 있었네. 근데 이게 왜 여태까지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 왜 전 회장은 몰랐지 하는 의문들이 자꾸 생겼습니다. 저희가 제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 중에 제가 한인회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저는 현재 퍼스트 파이낸셜이라는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빌드업을 했고 지금은 조금씩 키워서 아직은 작지만 그래도 꾸준히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를 키우면서 보니 시스템이 없다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그 단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 한두 해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게 기록으로 남기고 시스템을 전달하고 그 일을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때부터 그 다음 해에 뭐 저희가 만약에 직원이 바뀌거나 뭐 이런 일이 생겨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한인회 저희 회장단에서 회장이 된다면 그 부분에 가장 주력을 하고 싶습니다. 전달이 되는 한인회의 시스템, 그 시스템으로 발판으로 2세, 3세들이 아니면 차차기 회장들이 한인회를 인수했을 때도 망설이지 않고 그 한인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그 한국에서는 사수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 사수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내가 일을 할 때 사수가 있어서 그 사람한테 직접 배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결과가 굉장히 다릅니다. 저희는 그 사수로서의 일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한인회 회장 후보단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 같은 후보팀 기호 2번 김근래 후보팀에서 추가 발언하실 분 계신가요? 3분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없으시면 없는 걸로 알고 상대 후보팀인 기호 1번 이진수 후보팀에게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 이내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한수지 후보님이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인의 웹사이트를 지금 한 달 동안 계속 들어가 보고 있는데 2018년 12월 달부터 지금 모든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인회 36대 한인회 회장 선거를 하는 데 대한 인포메이션도 제가 보기에는 2월 19일 날인가가 마지막 업데이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인회에 저희가 지금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한인회 우선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이 제일 급선무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한인회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한인회 웹사이트에서 모든 것이 다 우리들이 뭐 2세든 3세든 다 볼 수 있는 영어라든지 아니면 한국말이라든지 또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한인회 홍보 대사까지도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K-팝 하는데
말로만 케이팝하고 어떤 행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까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은 한인의 어떠한 어떻게 한인의 재정을 더 충족할 것인지 또 저희들이 지상사라든지 아니면 단체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이분들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들이 재정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다 만약에 회장단이 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문제까지 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한인회를 10만 동포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 저희들이 한 달 동안 한인들에게 우리들 선거 유세를 다녀보면은 한인회가 도대체 뭐 하는 것인지를 모르겠다. 한인회에서 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말이 다른 한인분들에게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분들의 말씀을 경청을 하여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 저희들이 지금 후보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희들은 신뢰성과 대표성을 가지고 한인회를 이끌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인회 모든 웹사이트에서 저희들은 투명성과 또한 우리들이 앞으로 2세들이 저희들과 같이 회관을 이용할 시에 어떻게 회관을 이용한다든지 또 우리들이 창업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홍보를 우리 웹사이트에서 언제든지 보실 수 있어서 저희들하고 컨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민원 창구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한인회를 운영하려고 지금 많은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다 한인회 입장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다 맞춰 나갈 것입니다. 네, 사실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시간을 안 드렸으면 추가 발언 시간을 안 드렸으면 참 아쉬웠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유권자이신 한인회 회원 여러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엔 기호 2번 김근래 후보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1분 이내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한인회의 역사는 여태까지 꾸준한 전진이었습니다. 1965년에 젊은 한인들 몇 분이 시작을 한 일에 지금은 GTA만 10만 명이 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저 김근래는 이제야말로 우리는 일보 전진에만 만족하지 말고 한 계단 올라가는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믿습니다. 구태의연하거나 주먹구구식의 운영체제로는 지난날의 과오를 되풀이하기 쉽고 또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0년 대계를 세우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그의 기본 틀의 작업을 함으로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튼튼한 첫 계단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 세 번째 계단은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김근래 팀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의 한 표가 한인회의 업그레이드에 투자된다고 생각하십시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기호 1번 이진수 후보께서도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유권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1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36대 한인회 회장 투표가 3월 23일 오는 토요일 9시부터 6시까지 한인회관과 미사가의 한국식품점에서 있습니다. 물론 한인회관에 접근하시는 방법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준비한 스쿨버스가 빈 지역에 10시부터 매 시간 한 번씩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하셔서 선거를 해 주시고요. 기호 1번 이진수에게 투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상대 후보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저를 음해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유권자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요. 아까 회장 후보께서 모른다고 하셨는데 지휘자 리더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도 충분히 아셔야 되고 그런 거를 저지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발언 시간 제한이 지났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실 60여 분 동안 진행된 제36대 토론토 한인회장 후보 토론회를 지켜보시면서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후보자가 누군지 가려내는데 오늘 토론회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제36대 토론토 한인회를 이끌어갈 한인회장을 여러분 손으로 직접 뽑는다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번 주 토요일이죠. 3월 23일 선거일에 꼭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새롭게 출범할 제36대 토론토 한인회에도 따뜻한 관심과 계속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토론회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